보세요. 이 189번에서는 개념원리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이쪽 책 페이지에 보시면 PQ 좌표와의 관계를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거는 이제 함수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행동인데, 직선이 있죠. 근데 그 직선에서 두 함수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만나는 점은 결국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직선 위에 만나는 두 점 PQ의 거리가 루트 5다.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건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봤었을 때 이 두 점,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힌트만 갖고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얘 거리가 루트 5라는 내용을 뭐 갖고 풀어야 되냐면, 여기 직선의 기울기랑 얘랑의 연관을 지으신다가 목적이야. 기울기랑 얘랑 연관을 지을 거다. 근데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저 PQ에 대한 상황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봤었을 때 얘 거리가 루트 5여 알려줬는데, 내가 지금 이 기울기 2라는 내용을 갖고서 문제를 푼댔어.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요?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요. 그게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2다.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2인데, 그럼 이 2라는 걸 그냥 기본 편하게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2여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 증가했어요 라는 x와 y의 비율을 알려준 거라고. 근데 그걸 그림에서 보면, 그럼 x의 증가량은 여기를 x의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y의 증가량은 이 길이를 y의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그러면 밑변대 높이가 1대 2예요 라는 비율을 갖고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1대 2구나.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배웠던 걸 보면 1대 2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여기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겠죠. 그럼 얘가 1, 2.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5라는 비율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노란색은 비율인데, 실제로 이 PQ 길이가 그대로 루트 5래잖아요. 그러면 이 P에서부터 여기의 길이는 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 길이는 몇이 된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갖다 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P점의 X좌표와 Q점의 X좌표의 차이가 얼마만큼 났다? 1만큼 났어요. 이렇게 단서를 이끌으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똑같이 기울기가 2인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 거리가 3 루트 5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알려줬어. 근데 비율은 아까 1대 2로 똑같으니 여기는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 x 좌표 얘네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고 쓸 수 있어? 3이요. 그리고 여기 차이는 6이요. 이런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 우리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을 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P점의 좌표와 Q점의 X좌표 차이는 1이라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이제 P점 좌표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미지수로 써서 표현을 하자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난 P점의 좌표를 모르는데, 우리가 함수에서 좌표를 모르면 그냥 A, 이제 이렇게 놓고 들어갈 거라고. 그럼 P점 좌표를 표현하자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P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긴 하지만 K값 모르잖아. 하지만 P점은 또 여기 곡선,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그래프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저기다 A를 대입한 게 Q점의 Y좌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이요. 이게 P점의 좌표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됐어요. 그러면 얘에서 1만큼 같잖아요. 얘에서 얼마만큼 같다? 1만큼 같다. 그럼 이번엔 얘의 X좌표는 뭐라고 써줘야 돼? A 플러스 1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그럼 얘가 A 플러스 1이니 Q점의 좌표는 A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도 Q점의 좌표는 얘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그 A 플러스 1을 이번엔 여기다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이번엔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분의 8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래서 X좌표의 차이가 1인데 얘 좌표 모르니까 여기 A 플러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들어갔다고. 그럼 마지막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나는 이 X좌표 차이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 얘네 Y좌표의 차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P점의 Y좌표에서 이만큼 올라간 게 Q점의 Y좌표랑 똑같구나. 그래서 방정식 P점의 Y좌표 3분의 2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 거기에 2를 더해준 값이 Q점의 Y좌표인 3분의 2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분의 8이요. 이걸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함수 그래프를 갖고서 이해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저 좌표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도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얘 방정식을 풀려면요. 여기는 2구나. 2제곱. 그럼 이제부터 지수 방정식을 풀어줘야 된대.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3분의 2의 A 플러스 3제곱과 어차피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 얘네가 같이 있으니 얘네들은 한쪽으로 넘길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좌변으로 이항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이요.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플러스 3은 이항돼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앞 시간에서 했던 내용인데 지수식과 지수로 쓰여져 있는 식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지수로 쓰여져 있는 식과 지수로 쓰여져 있는 식에서 빼기를 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얘랑 얘랑 빼라는 건 지수끼리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을 뭘로 묶을 수가 있는데 3분의 2에 그래 A제곱으로 묶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럼 여기에는 3분의 2의 세제곱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인 27분의 8에서 빼기. 그럼 여기엔 뭐가 남아요? 3분의 2의 제곱인 9분의 4가 빠진 식으로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지금 풀어달라고. 그럼 나머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27분의 12가 된 거고 그럼 얘에서 얘가 빠졌으니 마이너스 27분의 4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시겠죠?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그러면 3분의 2의 a제곱이 4분의 9예요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항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럼 비교할 거라고. 근데 3분의 2의 a제곱이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가 4분의 9잖아요. 근데 4분의 9는 2분의 3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고 다시 밑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뭘로? 네, 얘를 역수치 해주면 되니 얘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a 값이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 좌표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라는 건 k 값을 구하라고 했고 근데 그 k는 이 함수에 있는 k 값을 구하라는 거였으니 그럼 얘 k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했던 거는 얘 위에 있는 점좌표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방금 뭐야? A, P점이나 Q점 둘 중에 하나만 찾아서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P점의 좌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A 값이 마이너스 1했으니까 P점 좌표를 마이너스 2컴마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컴마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3분의 2의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5여 이렇게 먼저 P를 다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P점의 좌표를 Y는 2x 플러스 K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K가 3분의 17이요. 이렇게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이 189번에서 말을 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대. 고1 때 공부를 했었던 거에서 못했으니 이 파란색 해석부터 다시 잘 보세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알려졌으면 그때는 얘 기울기를 통해서 얘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 x좌표의 값과 y좌표의 차이의 값을 먼저 찾으라는 소리겠구나. 그리고 그래프의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좌표들은 대입을 해줘야 되고 근데 모르는 좌표가 있으니 미지수를 먼저 놓고서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좌표들을 대입해서 점좌표를 먼저 표현을 해줬고 x좌표 차이 1인 거 얘를 먼저 쓰는 게 항상 습관이야. 그럼 얘 좌표를 갖고서 먼저 표현한 후에 좌표들이 다 표현됐으면 마지막 y좌표 차이가 2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근데 또 니네가 막힐 만한 건 어디야? 여기에서 방정식 푸는 게 막힌단 말이야. 근데 방정식을 풀래. 그럼 이때 지수에서 빼기는 아까 뭐를 이용해서 풀어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라. 그럼 개로 거듭제곱을 묶어서 나머지 계산을 해주시면서 쭉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까지. 이게 189번 별표가 되는 거야. 알겠지? 191번은요. 방정식 얘가 이거의 실근은 알파 뿐이고 일단 이렇게만 깔아줬대요. 근데 얘 방정식에 대해서 또 근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방정식 근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지?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일단 근을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럼 우리 근 구하려면 뭐 하죠? 치환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환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얘를 치환해서 쓰다 보니 이 x제곱을 나는 당연히 우리는 다른 문자 p라고 치환을 할 거고 그럼 얘를 치환해줬더니 p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ap에 이렇게 지금 먼저 쓰여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됐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나머지 이야기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뭐야? 우리 또 치환을 했잖아? 근데 지수를 치환했더니 이때 p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된다가 범위가 되시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기는 뭐냐? 알파가 근이랬잖아. 그럼 x가
알파밖에 없다며.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4에 2의 알파 제곱이라는 근 하나만 가지셔야 된다고. 얘의 근이 몇 개만 가져라? 하나만 가져라. 됐어. 근데 이거의 근이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고 상황이 들어가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래프 상황들을 좀 봐야 돼. 얘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 봤을 때 광현아 똑바로 앉자. 얘에서 이 지금 2차 방정식 근을 봤었을 때 보면요. 또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이거 그냥 기본적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서 니네가 먼저 볼 게 뭐 볼 거냐면 이거 볼 거예요. 두 분의 곱을 볼 거예요. 그럼 여기 식에서 두 분의 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4a거든요. 얘 두 분의 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4a요. 맞죠? 근데 이 마이너스 4a인데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 a의 범위가 뭐다? 양수다. 그럼 이때 마이너스 4a는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음수죠. 얘가 지금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얘가 음수라는 자체는 이 두 분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맞아? 그럼 얘는 0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하나의 근이 나오고 여기서 근이 하나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봐봐. 아까 내용에서 얘의 근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세모라고 쓸게. 얘를 그냥 별표라고 써줬어. 근데 세모는 0보다 어때? 작지. 근데 P값이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얘만 근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얘만 근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 근이 누구다? 2의 알파 제곱이라고. 이 근이 지금 뭐라고? 2의 알파 제곱이라고. 그럼 얘가 근인데 이 근의 알파 값이 어떻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잖아. 2의 알파 제곱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알파 제곱이. 그러면 2의 알파 제곱은 몇과 몇 사이 있어야 돼? 네,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1과 4 사이에서 만나야 된다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1과 4 사이에서 만나야 된다고. 근데 이거의 마지막 해석은 그래프 해석인데 그러면 1이었었을 때 얘 함수는 갖는 값이 x축보다 아래서 같잖아.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여야 된다. 맞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아, P가 1이었었을 때 1 플러스 A 마이너스 4A 이 값이 결국 음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근을 갖고 생각을 하라고. 두 번째,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x축보다 위에 그려지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P가 4였었을 때는 그럼 16 거기에 플러스 4A 거기에 마이너스 4A 얘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근데 여기는 계산해봤자 16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하게 성립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음이 없겠구나. 그럼 여기 상황에서 나머지 얘만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얘 갖고 풀어주니까 1이 3a보다 커야 되고 그럼 이때 a 값이 3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수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답이 나오시면 된다고. 문제가 조금 복잡해. 문제가 조금 복잡해. 상황을 천천히 다시 정리를 해볼게. 원래 실근을 하나만 가지라 라고 했었을 때 니네는 판별식만 원래 생각을 해. 근데 얘 갖고 판별식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양수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양수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얘가 양수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내용을 뭐 갖고 봐야 되냐면 이 곱 갖고 보는 거야. 만약에 이 곱이 양수였어. 이 곱이 양수였어. 그럼 얘가 양수였으면 두근의 부호가 어때? 같아요. 그러면 양수 쪽에 두 개 근을 갖거나 음수 쪽에 두 개 근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양수 쪽에 근이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그때는 판별식이 0이랑 똑같다라는 걸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왜? 근이 이쪽에서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었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못 갖는다라는 건 정해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그 근이 하나만 되어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하는데 얘 근이 알파였으니까 이거의 근은 2 알파 제곱이라고 쓸 줄 알라고 했었고 근데 그 2 알파 제곱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깔아줬잖아. 그럼 쟤를 여기 방정식 아니면 여기 함수에 대한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2의 알파 제곱이 만나는 애가 얘긴데 그때 2의 알파 제곱이 여기서 만난다면 얘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2의 알파 제곱의 범위가 2보다 크고 2의 제곱인 4보다 작을 거니 1과 4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사이에서 무조건 얘가 만날 조건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갖고서 보라는 거구나. 이게 지금 이 문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쉬운 문제 아닌데 그래프를 갖고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가져보라. 그럼 이건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면 결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수방정식을 풀 줄은 알아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근데 니네가 RPM 같은 거 우리가 지금 학기 중에 이제 RPM을 풀겠죠, 니네는. 분명히 우리는 개념 원리만 지금 풀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RPM을 풀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쉽게 일단 판별식만 쓰면 최종에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또 보고 여러 번 볼 겁니다. 우리는 개념 원리 갖고 연습 문제를. 됐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파트는 익숙해지면 원래는 고1 때 익숙해지는데 고1 때 익숙해지지 못하면 이 대수를 지나 미적분을 배웠었을 때 또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간간히 나오는 문제가 돼요. 간간히 나오는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그대로 봅시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차피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x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부등식을 어차피 풀려면 또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3분의 1 x제곱을 우리는 또 치환해서 그냥 갖다 쓰시겠죠. p라는 걸로.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p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6p라고 갖다 쓰고 거기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시겠죠. 근데 전 시간에 써줬던 내용이 뭐냐면 이때 이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였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식이에요? 누구에 대한 식이에요? 그럼 p에 대한 조건으로 다시 바꿔주라고요. 그러면 x에 모든 게 들어갔었을 때 p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고. 양수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인 조건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것뿐이야. 여기인 조건에서 얘가 성립하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어?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는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죠. 부등식은요 해석이 항상 뭐냐면 이 그래프와 얘 그래프를 따로따로 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니네가 고1 때 원래 뭘 연습해갖고 왔어야 되냐면 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갖고 오고 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래프 갖고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따지라는 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얘 0보다 어떻대? 커야 된대. 그럼 파란색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해준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놀이공원에 갔어. 니네가 놀이공원에 갔는데 0보다 커야지만 탈 수 있대. 한마디로 그럼 그 키가 뭐 니네가 놀이공원을 탈 때
재훈이 일어나 볼까? 키가 이 정도만 넘어가면 탄대. 근데 니네가 친구가 지금 4명을 데리고 왔어. 그럼 광현이는 키를 재지 않겠지. 왜? 이것만 넘어가면 된댔으니까. 제가 가장 큰 놈이잖아. 그럼 제가 재봤자 쓸모 있을까? 일일이 다 재기는 싫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대표 한 명을 뽑아야 돼. 그럼 어떤 애를 지금 키를 재워야 될까? 키가 큰 놈을 재워야 돼? 아니면 키가 작은 놈을 해갖고 데리고 가서 대표를 세워야 돼? 작은 놈을 데리고 가야겠지. 왜? 걔가 탈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맞아? 다시 말하면 이거야. 그럼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얘가 갖는 값들 중에서 누구 값이랑 얘랑 비교를 할까 했을 때 얘에서 이 최대로 큰 놈이랑 비교를 할까? 최소로 작은 놈이랑 비교를 해야 될까? 그치. 최소가라는 기본 개념이 되지 않을까? 맞지? 얘에서 뭘? 최소인 애랑만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럼 이야기가 뭐야? 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만 찾으라고. 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만 찾으라고. 근데 얘가 이제 몇 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된다라는 게 행동이잖아.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2차 함수에서 보면 계속 축 찾으라고 연습시켰죠. 그럼 축이 몇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찾으래요? 0. 그럼 0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요. 그럼 0보다 큰 이쪽에서 찾으라며요. 그럼 이 노란색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어디에서 최소값 같냐고. 0이었을 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0을 집어넣은 값 갖고 비교를 하라고.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뭐야? K 더하기 1이 남잖아요. 그럼 걔가 지금 이 0보다 어떠면 된다고? 크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다 틀린다. 틀려. 뭐가 남았어? 등호가 남았어요, 등호가. 근데 이 등호가 왜 남았냐면 이 내용이야. 얘는 니네가 부등식 풀었을 때의 기본 개념에서 색칠된 동그라미와 색칠이 안 된 동그라미의 차이점은 뭔데? 등호. 근데 등호 차이라는 건 얘가 지금 여기에 등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얘를 포함하진 않는데요. 얘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보세요. 그럼 얘는 빼라며. 그럼 얘는 0이랑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나머지 부분만 얘보다 크면 된다며. 그럼 얘는 0이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된다고. 미안해. 잘 찍었는데, 열심히 찍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0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통과했잖아요. 얘만 통과 못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번엔 얘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얘? 같다 표시가 없으니까 안 데리고 갈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는 커트라인에 걸려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얘는 여기에 같다 표시 무조건 붙여주셔야 된다고. 다시. 웃으면서 수업을 해야 돼. 내 여자친구가 지금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 엊그제 수업을 영상을 봤는데 내 표정이 너무 썩었대. 니네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강연아, 웃으면서 수업을 하자. 알겠지? 그리고 그냥 미리 보강 잡아줄게. 학교 갈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럼 월화수목금 다 와요. 그냥 와서 공부해요. 그리고 와서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요, 내가 바쁘지만 않으면 계속 봐줄 거예요. 그냥 여기 교실에서 그냥 계속 공부해요. 너도 마찬가지고. 너는 알아서 해갖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계속 하셔도 되는데, 가끔가다 내가 바쁘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저 영상에 시키는 내 모습이 나의 여자친구가 너 때문에, 그리고 네 이름 현 아잖아. 쌤 여자친구 이름이 현한데 현아야 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오해해갖고 나 기분 좋게 수업하게 해달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니네도 그 기분 좋은 영상을 봐야지, 차라리 보려면.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포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포함을 하지 않은 애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대. 알겠어? 그럼 얘는 제외를 시키고 갈 거기 때문에 얘 제외한 나머지가 이 부분이 0이랑 똑같다고 걸쳐 있어도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같다 표시를 꼭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좀 애매한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저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얘가 색칠된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그때는 얘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0이랑 얘랑 걸쳐 있어. 그럼 얘 갈 수 있어, 없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 흰색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갖다 표시를 안 붙여야 되거든. 그런데 얘가 지금 비어 있대. 얘 빼고 나머지 데리고 가래. 그럼 이때 얘가 0이랑 걸쳐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동그라미가 지금 k 플러스 1이었잖아. 왜? 0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그럼 걔가 0이랑 같아도 된다라는 것까지 붙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으셨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아마 대부분의 애들이 뭐 갖고 푸냐면 이렇게 푼 게 아니라 판별식 써서 풀어갖고 온다고. 이렇게 풀어갖고 온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선생님 답이 8이 K보다 크다 이렇게 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완전 엉터리라고. 넌 이렇게 답 나냐? 아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럼 갖다 표시를 못 붙인 거야? 그 갖다 표시를 붙여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빈 동그라미를 갖고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그래서 그래프 갖고 노는 연습을 몇 번이고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됐지요?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 또 있어요? 부등식 상황이 있죠.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럼 이걸 만족시킨다라는 건 어차피 또 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를 풀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해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해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갖고 해를 구하려다 보니까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비교니까. 그래서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는 2의 2분의 1 kx, 여기까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다시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2분의 1 kx. 부동호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겠죠. 그럼 이제 이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2차 부등식이니까 뭐 양변에 2도 곱해주고 넘겨줘서 정리를 하다 보니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kx가 지금 0보다 일단 작아요. 이렇게 될 거고 2 곱해줘서 좀 더 정리를 해주면 4x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k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까지 나오시겠죠.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줘서 여기 상태에서 x, 4x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요. 여기까지는 다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한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부터는요, 진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다시 내용이라고. 얘 부등식의 해가, 얘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부등식의 해가 정수를 몇 개 갖고 있어라? 3개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까지 돼 있으니까 얘에 대한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근데 벌써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건 얘랑 교점이 지금 몇 개 나올 거야? 2개가 나올 거야. 얘 0인데 하나, 얘 0인데 하나. 그럼 2차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를 그리셔서 답을 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절편이 뭐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가 있냐고. x는 0하고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지금 2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잡혀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교점이 0과 마이너스 4분의 k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하나. 0 마이너스 4분의 k여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k 0이어야 돼? 왜? K가 뭐가 뭔지 알죠? 그치. 그럼 너 모르면 어떻게 할래? 가지수를 나눠. 그게 수학 기본이라고. 얘는요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구나. 0 마이너스 4분의 k가 쓰여지는 순간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k 0 쓰여지는 경우로 케이스 1, 케이스 2 나눠서 문제를 푸세요. 이게 당연한 거야 수학에서는. 그런데 이제 보자. 0보다 어떤 데를 찾으라고 했어? 또 작은 데를 찾으라며. 그러니까 또 부등식은 그래프 갖고 보니까 0보다 작은 데 파트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서 이제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 경우에서 해는 0보다 같다 표시가 없으니까 크고, 맞죠?
누구보다 작고? 네, 마이너스 4분의 K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을 만족하는 이 해 중에서 여기에서 정수가 이제 몇 개가 있게 되게 만들어줄래? 그럼 여기에 사이에 정수 3개 뭐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니네가 고1 파트에서 부등식 배웠을 때 무슨 내용을 배웠냐?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 4분의 K가 위치를 잡아주니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고요. 그리고 아까 니네가 더럽게 못했던 다시 또 똑같이 내용이 등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호. 근데 여기에 이 동그라미 색칠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색칠 안 된 동그라미가 만약에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빨강색 그래프에서는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린 정수해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분의 K가 3이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얘가 3 위치에 됐을 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갖다 표시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니? 그런데 난 다시 이 빈 동그라미인 얘가 여기에 와 있었을 땐 그때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야? 3개가 되잖아요. 그럼 3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얘 동그라미가 4 위치에 있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표시를 붙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등호가 챙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나머지 K값을 일단 부등식을 푼 겁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6 이상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 K가 될 수 있는 범위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마이너스 4분의 K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해가 몇 개 있으래요? 3개 있으래요. 그럼 정수 이번엔 뭐뭐뭐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위치를 먼저 잡아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K의 위치가 마이너스 4보다 큰 데 있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위치 먼저 맞춰줬잖아요. 그럼 또 등호가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하다 보니 이 빨강색 얘 위치에 있다면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야? 3개요. 그럼 마이너스 4에 갖다 표시 붙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빈 동그라미가 여기에 왔어요. 그럼 만족하는 정수에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갖다 표시를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또 이 부등식을 푼 겁니다. 그럼 이때 K값이 12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거라고. 됐어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가 뭐야? 그럼 이렇게 되는 이제 K의 범위가 얘 또는 얘요 라고 돼 있는데 그때 자연수 K의 값 중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찾아서 더하라고. 그럼 자연수 K 중에서 가장 큰 건 16이 될 거고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6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걔네 둘을 뭐 하라? 더하라. 아, 자연수 K랬지? 미안. 그럼 자연수 K를 했으니까 여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를 지우시겠죠? 그럼 자연수는 여기만 존재하잖아. 그럼 최대값은 16이라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자연수 가장 작은 거는 13이요. 그래서 얘랑 더하라고. 그럼 29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된다. 즉 진짜 고1 파트 연습이야. 2차 부등식. 근데 처음으로 아예 돌아가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걸 한두 번 정도는 잡아줄 수는 있어도. 근데 여기 풀면서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 풀면서 찾으셔야 된다. 이해됐어요? 아까 문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아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가 한 단계만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저렇게만.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 얘 부등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또 치환하잖아? 그래서 이 x제곱을 나는 지금 또 p라고 치환을 해줬어? 그럼 여기는 지금 4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k 플러스 1 이 0보다 크다 또 이렇게 지금 되신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자. 나는 이번엔 얘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p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얘도 p에 대한 상황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 p는 아니야. 이번엔 외양수야. 그래프를 상황을 봐놓은 거야. 2의 x제곱이란 그래프잖아. 그럼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정점이 어디야? 정점 0,1 이렇게 원래 그려지잖아. 맞아? 근데 이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어떻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어진 거라고.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파트만 보라고. 그럼 p가 가질 수 있는 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 전제 조건은 p가 얘인 상황에서 이 식이 이제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 달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얘기하자. 다시. 아까랑 똑같네. 부등식에서 어차피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 달라며. 그럼 난 이 파란색의 그래프와 또다시 y는 0. 얘 그래프랑 비교를 하는 건데 얘가 또 얘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나는 이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뭐랑 비교를 해야 돼? 그럼 이번에도 얘의 최소값만 빨리 먼저 찾아놓고 들어가자. 그럼 얘의 최소값을 찾으려는데 얘 그래프 또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졌구나. 근데 축이 4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축이 4분의 1이요. 그럼 우리가 살리라는 건 p의 범위가 1 이상이요. 이렇게 지금 되어졌구나. 그럼 이번엔 최소값이 언제? 1에서. 그럼 1을 집어는 4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1 얘랑 0이랑 비교해서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같다 표시를 붙여야 될까 안 붙여야 될까? 안 붙여야 돼. 왜? 이번엔 얘가 지금 포함을 하고 있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0이랑 똑같았으면 얘인 거는 0보다 크다고 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다 표시를 절대적으로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k 값이 계산을 해주면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정수중 작은 걸 찾으래. 그럼 이때 정수중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지금 쓰세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즉 그래프 상황을 계속 보셔야 된다가 목적이에요. 당연히 앞에 쪽 기본 계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모든 실수가 아니라 0 이상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적으로 여기가 1 이상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2 이상이요 이렇게도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다. 저걸 챙기는 방법만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 200.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축이 달라진다는 소리 봤거든요. 이번에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또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얘 부등식 풀려고 또 3의 x제곱을 나는 지금 p라고 치환을 할 거고, 그럼 이 식은 지금 p제곱 마이너스 2k p에 플러스 16이요 이렇게 쓰여져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랑 또 똑같이 내용에서 얘가 항상 어차피 성립하게 되려면 얘를 p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번엔 모든 실수 x잖아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들어갔었을 때 얘는
P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네, 이번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번엔 0보다 큰 얘가 성립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아까랑 또 똑같은 상황 만들어졌고 이 그래프, 파란색의 그래프가 얘 0이라는 애랑 비교를 했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당연히 이 파란색이 또 뭘 찾아? 네, 최소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의 또 최소를 찾기 위해서 다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겠죠? 근데 2차 함수 그래프가 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축을 찾겠죠? 그럼 축이 뭐죠? 네, P입니다. 아까 차이점은 이제부터 얘가 된 겁니다. 축이 K잖아요. 그럼 그 K랑 0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또 뭐 하자? 또 경우 나누자. 그래서 이 문제 경우 또 나눠서 푼 겁니다. 케이스 1. 0이 K보다 작은 데 있었을 때 이렇게 깔고 들어가자. 그럼 이 경우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K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때 K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를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구하면 K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끝이 아니야. 이 케이스 1에서 봤던 거 생각해봐. 내가 어떤 경우인 거야? 이렇게 잡은 건. K가 0보다 큰 경우에서 지금 문제를 푼 거죠? 그러면 얘랑 지금 겹치는 답을 쓰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답이 아니라고. 난 이 경우에서 풀었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최종적인 거는 결국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답이 된 겁니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어요? 케이스를 나눈다라는 건 그 케이스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얘가 만족하는 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2 문제 풉시다. 축이 K라며요. 근데 아까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네, 0보다 K가 작은 경우에서 다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바꿔줬어요. 근데 이때도 지금 최소값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어디서 최소값 가져요? 0에서 최소값 갖겠죠? 그럼 이번엔 K 대신 P 대신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0 집어넣으니까 0, 0 집어넣었더니 16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이 식은 성립한가요? 0, 16, 16이 항상 크거나 같다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건 뭐냐? 얘 자체가 모두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되는구나. 얘도 답입니다. 됐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상태에서 뭔가 하나가 빠졌어. 나는 K가 0보다 클 때 봤지? K가 0보다 작을 때 봤지? 어떤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 K가 0. 그치, K가 0일 때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K가 0이었다고 쳐보자. K가 몇이었다? 0이었다. 그럼 K가 0이었으면요, 얘들아. K가 0이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9의 X제곱 플러스 16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봐, 9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X가 뭐든 상관없이 16도 0보다 크죠? 그럼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럼 이때 이 식도 모든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모든 실수요. 맞죠? 그게 무슨 소리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만 하면 된다며. 그럼 얘가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K가 몇이어도 돼? 0이어도 된다고. 그럼 결국 이야기가 뭐야? 첫 번째 답. 예.
두 번째 답 K가 0보다 작아도 됩니다 라고 했었고, 세 번째 K가 뭐여도 된다? 0이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0보다 작으래? 그럼 얘도 답을 껴주세요. 맞죠? 근데 세 번째 K가 뭐여도 된다고요? 0이어도 된다고. 그럼 여기 이어서 답 써도 돼요. 이렇게 쓰여졌으니 최종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건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여지겠네. 그래서 얘 답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번엔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케이스를 나눠주는 건 합집합의 개념으로 답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다 따져서 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213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로그 함수 기본적인 것만 빨리빨리 건드려 볼 거예요. 공부할 때 첫 번째 뭐부터 신경을 쓰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지수 먼저 배웠죠. 그러고서 로그를 배웠어요. 지수 거듭제곱근을 배우고 로그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수로 쓰여져 있는 이제 AX제곱은 B라고 쓰여져 있는 얘를 우리는 로그로 표현을 해서 X값을 써라 라는 걸 배웠었죠. 이때 X가 어떻게 쓰여졌어요? 로그 A의 B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할 때 지수와 로그는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얘랑 얘랑은 되게 끈적끈적한 친근한 상황이란 말이야. 친한 상황. 그럼 얘랑 얘랑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여기가 돼. 지수함수는 y는 ax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함수가 지수함수죠. 맞아요? 근데 이 지수함수를 갖고요.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 지수함수에 뭘 구하자? 역함수 구하자. 그럼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요? Y와 X의 자리를 네, X랑 Y랑 자리 바꾸셔서 써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행동이었었죠. X랑 Y랑 자리 바꿔서 쓰세요. 그럼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쓰면 X는 A의 Y제곱 이렇게 갖다 쓰겠죠. 그래서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쓰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식을 Y는 하고 다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식을 뭐는 하고 정리하자고? Y는 하고 정리하자고. 근데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려다 보니까 우리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정의의 식과 똑같지 않을까? 그럼 이때 얘는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구나. 맞아요? 얘의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뭔 상황이냐면 첫 번째 공부하는 내용이 지수함수의 밑이 로그함수의 밑이랑 똑같은 이 상황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이다. 이 내용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이야기 나머지 시작인데 역함수 관계면요. 우리 그래프에서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 특징. 이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말이. 현아야 더럽게 많이 했었는데. y는 x의 대칭이요. 그래프가 둘이 y는 x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다라는 게 그래프 특징이라고. 지수함수. 역함수 관계는 무조건 항상 뭐 생각해라? y는 x의 대칭이요. 그래서 니네가 역함수랑 교점 찾으라고 쓰면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고.
그럼 이거 갖고 지금부터 오늘 로그 함수 정리를 했었을 때 건드리는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얘 또한 또 깔끔하게 다시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수함수 정리해 놓으라고 했었어. 만약에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었으면 정리해 갖고 와. 로그 함수도 똑같이 정리를 할 거야. 근데 함수가 기본형이야. 근데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y는 로그 ax요.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걸 기본형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그 기본형에서 그래프 모양만 찾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수함수랑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그럼 지수함수는 그래프 모양을 딱 두 개로 잡잖아요. 누구 때문에? 밑 A 때문에.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됐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와 그리고 1보다 컸었을 때로 따로따로 잡잖아요. 그럼 이때도 여기서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도요. 이 밑, 얘 A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와 아니면 1보다 큰지에 따라서 그래프를 상황을 따로따로 나눠서 그려야 되겠구나. 첫 번째, A가 1보다 커요. 그럼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나는 여기 상황에서 뭐부터 그릴 거냐면 A의 X제곱인 지수함수 그래프부터 그릴 거야. A X제곱. 그럼 1보다 크면 어떻게 그려졌어? 어딜 지나가면서? 0,1을 지나가면서 증가하게 그려진 게 지수함수였다고. 근데 내가 방금 말했죠.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를 했고 역함수 관계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다? y는 x의 대칭이다. 그럼 y는 x가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한테 대칭이 됐다는 건 이거 갖고 접었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이 0,1은 어디에 찍혀? 1,0 여기 점에 찍혀질 거며 얘가 대칭돼서 그려지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게 로그 AX 그래프야. 밑이 1보다 컸었을 때는 증가하는 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한테 대칭되는 형태로서 1,0을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이번에도 난 지수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근데 이때 지수함수 그래프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어딜 지나가? 무조건 0,1 여기를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수함수잖아. 근데 이거를 y는 x에 대칭해서 그래프를 갖다 그리라고.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0,1이라는 점은 1,0 여기 점을 지나갈 거며 얘를 접다 보니 이 부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접었었을 때. 그리고 여기 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래서 얘가 로그 AX라는 그래프구나. 이렇게 지금 바로 먼저 찾으셔야 돼. 다시 이제부터는 빈백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빈백주로 생각했을 때 A가 1보다 크대. 근데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래.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였잖아요. 근데 그 증가였는데 우리가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몇이야? 0이잖아. 그게 로그 성질이잖아.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몇이다? 0이다. 그러니까 얘는 1,0이라는 여기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구나. 근데 증가라며.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로그 성질 하나만 생각해 볼까? 로그의 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그의 정의에서 진수 조건이 뭐였어? 0보다 크다라는 게 진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이쪽에는 그래프를 못 그려. 여기에 함수값은 없는 거거든. 0보다 작은 값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점은 점점점 내려가는데 얘랑 가까워지는 선이 되는 거야. 이 선이랑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이번엔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저 선이. 이 세로축으로 돼 있는 얘가 점근선이 된다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보니 똑같이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이번엔 0과 1 사이에 있었어. 근데 또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래. 그럼 이번에도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 오른쪽에만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지금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몇이니까? 0이니까 1,0 여기를 지나갈 건데 0과 1 사이에 있으면 증가다 감소다? 감소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것까지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저기에 합쳐서 그래프를 그려주긴 했어. 왜? 역함수 관계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지만 로그 함수 이제 보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쳐져 있는 거 버리고 그래프만 그립시다. 마지막 다시 여기서 빨리빨리 그릴 겁니다. 이쪽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만 봤었을 때 얘가 지금 어딜 지나가? 1,0을 지나가면서 증가 감소? 증가하게 이렇게 갖다 그려지면 로그 AX 그래프 완성이야. 두 번째 이 상황에서도 1,0 여기 지나가겠죠? 근데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갖다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로그 함수의 일단 표현이구나. 그러면 함수들을 표현했더니 이제 여기 상태에서 이 두 함수의 정의역부터 함수를 다시 공부합니다. 근데 함수, 얘 그래프 그려진 x의 범위 보세요. x가 그려진 범위가 어디 쪽에 그려져? 0보다 다 오른쪽에만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해요. 얘도 어디 쪽에 그려졌어요?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럼 두 번째 a 치역입니다. 치역은 누구 값이야? y 값이죠. 그럼 얘 y 값이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최소값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 파트는 증가를 계속해요. 천천히지만 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건 천천히지만 계속 어차피 올라가요. 그럼 이때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y 값이 다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쓰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 모양은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 있냐에 따라서 밑의 범위를 잡아준 것 뿐입니다. 그럼 네 번째 뭐 잡았어? 네, 점근선 아니면 정점. 지수함수랑 똑같이 공부를 하니 이렇게 네 가지를 찾아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점. 그럼 얘가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갔던 점이. 아까 진수가 1이었으면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점은 1,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얘 정점도 1,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여기서 점근선이래요. 근데 여기서 점근선은요. 이번에는 얘가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이 선에 가까워진댔잖아요. 이 선에. 그럼 이 선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불러? 근데 x는 0. 그러니까 이때 점근선은 x는 0이 점근선이 돼요. 여기서도 이 선에 가까워졌죠? 그러면 얘가 기본형이 됩니다. 이렇게 갖다 쓰여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 특징 보는 형태로서 첫 번째 얘기를 해준 거야.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함수는 어차피 한 번에 다 배우셔야 돼. 그럼 이야기가 뭐야? 기본형을 적어줬으면 그 다음에 무슨 형태를 적어줬어? 표준형이라는 자체를 적어줬다고. 근데 표준형이라는 거는 기본형과 무슨 관계를 했어? 평행이동한 관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표준 형식은요,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쓰여진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로그 a x-p 플러스 q. 그럼 이렇게 쓰여졌을 때 뭘 찾아줘야 되냐? 로그 함수에서는 어차피 치역이 기본적으로 항상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찾아준다고? 정의역을 찾아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챙기냐? 기본 정의역은요, 로그의 진수 조건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건? 진수 조건. 그럼 여기 상태에서 진수가 x-p잖아요. 진수가 x-p. 근데 우리 진수 조건이 뭐였어? 근데 진수의 조건은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x-p가 0보다 크다. 즉 x가 p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두 번째, 그럼 점근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점근선은 어떤 역할이 되냐면 얘도 진수 조건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진수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0보다 크면 된댔잖아. 그럼 점근선은 그냥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야. 왜냐면 쟤를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 값이. 그럼 이때 진수 지금 x-p 얘가 0이 돼야 된댔잖아요. 그럼 이때 점근선이 뭐가 된다? 근데 x는 p요. 이게 지금 점근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정점 하나만 더 건드려주시면 돼요. 근데 정점은요, 어떻게 찾아주냐면, 이 진수에 1이 들어가면 항상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정점을 찾을 땐 그 진수 값이 1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진수, 얘가 1이 되려면 x가 뭐 해야 돼? 네, p 플러스 1. 그러니까 얘 좌표는 p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p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로그 a의 1이잖아요. 그럼 로그 a의 1이 몇이었어? 0이었어요. 그럼 0 더하기 q가 y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y 좌표는? 그래서 얘가 정점이요. 이렇게 지금 찾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즉, 표준형에선 정점까지 삼각도 없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생각하라고 정의역과 그리고 점근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갖다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시 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찍어가서 정리하세요. 다른 거 안 보고 지금부터 그래프만 그릴 겁니다. 왜? 그래프만 그릴 줄 알아도 지수함수 때도 최대 최소까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래프 모양만 봐도 되니까. 그럼 여기 상태에서도 얘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보재.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못하니까 진짜 하나하나씩 순서를 잡아준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 찾느냐? 무조건 점근선부터 찾아놓으세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그냥 모양 찾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점 또는 뭐 y절편, 즉 아무거나 지나가는 한 점 하나 정도만 찾아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 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찾으라고? 그냥 점근선 찾으라고.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아까 점근선 어떻게 찾는데 써? 진수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라고. 그럼 x가 1. 얘 찾았죠?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x는 1을 점근선으로 먼저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 찾는다고 했어? 네, 모양 찾으래요. 근데 모양은요, 누가 결정했어? 네, 밑이 결정했어요. 그럼 밑이 3이잖아요. 밑이 3이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얘 모양은 지금 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뭐야? 그냥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갖다 그리시면 끝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얘를 그려줬을 때 마지막 얘네가 뭐 정점이나 또는 y좌편 아무거나 찾아줄 건데 이때는 y좌편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럼 여기 쪽에 그냥 아무거나 점 하나 좀 찾아주라고. 그럼 얘가 지금 나는 이번엔 x절편 이런 거 좀 찾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럼 x절편이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2여야 되겠죠. x-1이 1이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지금 2여야 되는 거니까 2. 그러면 여기 2,0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 그리라고.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됐어요?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볼까요? 첫 번째 뭐 찾는다고? 정근선 찾아야 된다고. 정근선 어떻게 찾는다고? 진수가 0이 되는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때 정근선 x는 0. x는 0이 정근선이 되겠죠. 진수가 0이 된댔으니까. 그러면 얘가 정근선이요. 이렇게 지금 챙겨줬다고요. 그럼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모양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때 모양 2분의 1이잖아. 그럼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럼 이 상태에서 뭐야? 얘는 모양이 감소 안 됐으니까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챙기겠다. 그럼 이때는 y좌편은 찾아도 되지만 그냥 얘가 1였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1였을 때 몇이야? 1였을 때 여기가 0이니까 2. 그럼 여기는 그냥 1, 대충 여기가 2겠어요. 대충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이 정도의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잡으시라고. 다시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제일 첫 번째 뭐 찾아라? 정근선 찾아라. 정근선 아까 어떻게 찾았다? 진수가 0인 거 찾았다. 두 번째 모양 찾겠죠? 모양 누가 결정해요? 네, 밑이 결정을 할 겁니다. 알겠죠? 필수예제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함수값 대입하는 거는 로그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냥 로그 계산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로그 계산은 fx가 이렇게 대입돼. 근데 f3이 4래. 그럼 뭐야? 3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왔을 때 a 값 찾으라는 거겠지? 그러면 y 값이 지금 4가 되었고 그때 x 대신 뭐가 들어갔다? 3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는 로그 a에 9 플러스 2 이렇게 써서 이제부터 로그식을 푸는 겁니다. 이걸 풀 줄 알아야지 방정식도 풀 거라서. 그럼 얘는 빠지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로그 a에 라고 쓰여지면 돼. 9 자체 보자마자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 제곱 어떻게 해? 앞으로 꺼내줘서 곱하기로 쓸 수도 있었죠?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로그 a의 3이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1이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우리 뭐야? 로그 값이 1이 되는 조건 언제 1이 됐죠? 밑이랑 진수랑 같았을 때 1이 됐죠? 그러니까 a가 지금 몇이다? 3이다. 아 그래서 a가 3이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3 이렇게 써놓고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최종 F12를 구하랬으니 로그 3에 12 들어가면 27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근데 27은 얘가 벌써 3이니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세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면 되고. 그럼 이때 아까 이 3 어떻게 하자고? 앞으로 곱하기로 쓰여지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로그 3의 3이 몇이다? 1이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1에 더하기 2를 하라. 그러니까 5다. 이렇게 함수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필수예제 2번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에서 로그 5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그럼 항상 그냥 기본 얘 그래프까지는 그려놓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점근선부터 찾으셔야 돼. 점근선이 뭐야? x는 0, 진수가 0 되는 거니까 x는 0. 얘가 점근선이구나. 모양? 오니까 증가. 그럼 이렇게 갖다 그리시면 되겠죠?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그려놓고서 일단 빨리 볼까요? 얘 1,0을 지나가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그때 x 대신 1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네, 그럼 얘는 맞아요. 두 번째 점근선은 x축이다. 맞나요?
정근선 Y축이잖아요. X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 정의역 어떻게 됐어요? 0보다 큰 데만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는 말 자체가 틀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양수의 x에 대해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냐. 한마디로 얘 증가함수냐 물어보는 거잖아. 증가함수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5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근데 아까 지수함수에서 밑이 5 똑같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그럼 역함수 관계면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죠. 아까 그래프 특징이 y는 x의 대칭이랬으니까. 됐지? 필수예제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프 그리는 거 빨리빨리 연습을 하랍니다.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그냥 계속 찾으래.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점근선 찾아놓고서 그래프 그릴 생각밖에 없으니 얘 점근선이 지금 뭐가 돼야 돼? 그치,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얘가 지금 점근선이요. 이렇게 먼저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 찾아요? 얘 모양 찾으면 돼요. 근데 모양이 지금 밑이 몇이야? 3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죠? 근데 얘는 증가하다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많이 접하는 거, 얘가 여기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모양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증가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랬을 땐 누구 정도 찾아줘라? y절편 정도 찾아줘라. 그럼 y절편 x 대신 뭐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거. 그럼 0을 집어넣었더니 로그 3의 1이네. 로그 3의 1이 몇이지? 0. 그럼 0 플러스 2니까 2. 그럼 여기 쪽을 지나가는 형태로서 그래프를 이 정도까지만 그려놓으시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림을 그렸더니 첫 번째 정의역 뭐야? 마이너스 1보다 다 오른쪽에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맞죠? 치역 뭐예요? 그렇죠. 다 그려졌으니까 모든 실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세 번째 점근선 아까 뭐였어요? 네, x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잘하네. 할만하지? 그럼 로그 계산법만 내가 금요일 최대한 빨리 알려줄게. 이 정도 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상황에서 얘도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야. 근데 이번엔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다 보니 똑같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점근선부터 찾아야 돼. 근데 이때 점근선이 뭐야? 진수가 얘잖아. 그럼 얘가 0 되는 건 x가 0이야. 그럼 얘가 지금 점근선 맞죠? 맞죠? 두 번째 뭐 생각해요? 네, 모양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모양 누가 결정해요? 네, 밑이 결정해요. 그럼 밑이 3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은요, x 앞에 있는 부호가 다 플러스였단 말이야. x 앞에 부호가 다 뭐였어? 플러스였어. 근데 이때는 x 앞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만 자기가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어디 축에 대칭한 거야? y축에 대칭한 거야. 그것만 생각을 해서 얘 모양을 바꿔야 되는구나. 얘 마이너스 때문에. 그럼 y축 대칭했다는 건 뭐야? y축은 이거잖아. 그럼 얘가 뒤집혀진 거겠지? 그럼 모양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지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 y축에 대칭했대. 그럼 이거 갖고 뒤집혀진 모양을 이렇게 그려라.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그렸으니 이제 나머지 답변해볼까요? 정의역이 뭐예요? 0보다 작은데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치역은요? 네, 모든 실수예요. 즉 그래프를 보고서 이런 거 지금 대판할 줄 알면 최대 최소까지 진짜 한 번에 훅 들어간다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점근선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알겠어?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한 번만 더 볼 겁니다. 필수에서 4번 문제부터. 이 문제 갖고 볼게요. 아니, 그 문제로 볼까요? 2번, 3번. 얘 딱 두 개만 보고서 빨리 끝냅시다. 어차피 뒷시간 기다리는데. 이 상황에서 얘 그래프를 갖고서 그릴 겁니다. 점근선 찾죠? 점근선 뭐예요? 네, x는 0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x는 0이 지금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 찾죠?
근데 일단 모양은 지금 누구부터 봐요? 밑부터 봐요. 그럼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밑에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럼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네. 어디 축 대칭해라? y축 대칭해라.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손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돼? 손이 왜 노냐?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그리는 이거 맞겠죠? 맞지? 얘 갖고 거울을 갖다 대면 대칭된 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뭐야? 결국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정의형 뭐예요? 0보다 작다. 치역? 모든 실수. 점근선? x는 0.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구나. 네 번째 이 문제도 다시 보겠습니다. 점근선부터 찾죠. 점근선 뭐죠? 네, x는 3이요. 얘가 지금 점근선이죠. 그럼 x는 3이요. 얘가 지금 점근선이요. 모양. 네, 2분의 1 보니까 감수죠. 근데 이번에도 또 다른 점은 이번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이번에도 모양이 조금 변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랑 똑같아요. 어디에? y에 마이너스. 그럼 y에 마이너스 붙으면 어디 축에 대칭한 거야? 그치, x축에 대칭한 거죠? 그럼 봐봐. x축은 이거잖아. 그럼 얘한테 대칭되면 이 그래프가 뒤집혀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 그래프는 다시 이렇게 그려진다. 이해돼요? 자기가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이거 거울 대고 갖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 거울 갖다 대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게 대칭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뭐야?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이번엔 3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왼쪽에 그려져? 야, 이 썩을마. 봐봐. 3보다 왼쪽에 그려지면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 안 만난댔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그려져야 돼? 모양 얘만 알면 오른쪽에 그릴지 왼쪽에 그릴지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모양 보라는 거야, 모양.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상태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정의역이 뭐예요? 3보다 큰데 그려졌어요. 맞죠? 치역. 모든 실수요. 맞죠? 점근선은 x는 3이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까지 해갖고 오시라고. 알겠니? 딱 그래프 그리는 정도까지 연습해라.